이번 시간에는 지각을 이루는 암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을 구성을 하고 있는 암석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런 암석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다양한 암석들의 경우는 생성 과정이 모두 다르게 되는데요. 이런 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서 각각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암석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암석이 녹아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암석이 녹아 있는 것을 바로 마그마다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용암이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그마라든지 아니면 용암이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화성암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성암의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요? 먼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이 되게 되면, 즉 용암이 되게 되면은 바깥의 온도는 차갑기 때문에 빠르게 식게 돼요. 그럼 이렇게 빠르게 식는다라고 하게 되면 구성 알갱이가 매우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화성암을 우리는 화산암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온도가 그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식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식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성 알갱이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암석을 우리는 심성암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성암의 경우는 화산암, 심성암, 즉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암석의 색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빠르게 식어서 구성 알갱이가 작은 화산암 중에서 색깔이 어두운 것을 현무암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색깔이 밝은 것은 유문암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식어서 알갱이가 큰 심성암 중에서도요. 어두운 것은 반려암, 그리고 밝은 것은 화강암이다라고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퇴적암은 어떤 것일까요? 지표면에 있던 암석들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잘게 부서지게 되는데요. 이때 부서진 암석은 흐르는 물, 그리고 바람, 빙하 등을 따라서 운반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운반되다가 바다나 호수 바닥에 쌓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퇴적물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퇴적물이 쌓인 이후에 계속해서 운반되어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쌓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층에서 무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과 함께 굳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퇴적암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런 퇴적암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퇴적암의 경우는 퇴적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는 구성 알갱이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으로는 여감, 사암, 그리고 셰일 등이 있게 됩니다. 운반돼서 오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는 입자가 큰 것들이 먼저 퇴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자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여감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감보다는 크기가 조금 더 작은 모래와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사암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멀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알갱이의 크기는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진흙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셰일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즉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게 되고 거리에 따라서 여감, 사암, 셰일 이런 순서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퇴적물은 쌓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태종물의 종류가 달라져도 역시 독특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 태저감에 결이 생기게 되는데, 즉 줄무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층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저감에는 과거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도 발견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을 화석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변성암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원래 기존에 있던 화성암이나 퇴적암 이런 것들이 지하 깊은 곳으로 가게 되면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돼요. 이렇게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성질이 변한 암석을 바로 변성암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압력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가 식빵에다가 마시멜로우를 끼우고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누르는 힘에 의해 이 마시멜로들은 길게 배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성암에서는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누르는 힘의 수직 방향으로 그리고 구성알갱이들이 재배열해서 줄무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줄무늬를 바로 엽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성암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성암의 경우는 열과 압력을 받은 정도, 그리고 변하기 전의 암석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셰일의 경우는요, 처음 변성을 받게 되면 편암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변성을 더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편마암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사암의 경우는 변성을 받게 되면 규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암석들을 특징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여러 가지 암석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암석들을 가지고 각각 특징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가 주로 모래나 자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암석은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퇴적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적암 중에서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암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퇴적암 이외의 다른 것들 중에서 희고 검은 줄무늬가 나타난다. 이런 줄무늬는 바로 엽리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엽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변성암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성암의 경우는 편마암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의 분류가 해당을 하는 것은 화성암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화성암 중에서 색깔이 밝은 것에는 화강암이라든지 유문암이 있고, 그리고 색깔이 어두운 것에서는 반려암과 현무암이 있게 됩니다.